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79번째 시간으로 유대인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2. 유대인 분류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이다. 유럽계 유대인이 고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이들도 고대 유대인들처럼 아랍인의 모습과 가까워야 하지만 피가 섞일 대로 섞여 중동인의 피는 희석되어 버렸고 오늘날의 유럽계 유대인은 전형적인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에 남은 마지막 유럽인의 식민지라고 폄하하고는 한다. 유럽계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명분이 바로 자기들 조상의 땅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건국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밑에 나오다시피 남성 성염색체를 통해 북의 혈통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통해 목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외양이 어떻다 한들 자신들에게 고대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는 섞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유대 국가로서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원래 땅이었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던 사마리아나 갈릴리 심지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랍 베두인 유목민들의 땅인 네겝의 사막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 이전이나 이스라엘 초반 중심지나 세력, 실질적 영토는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가나안 북쪽 해안가와 서부 예루살렘이 거의 사실상 진짜 영토나 다름없었으며 현재도 이 지방들에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많다. 더군다나 1937년에는 현재 텔아비브, 하이파 등을 비롯한 가나안 북부에 세우려고 했었다. 하지만 1947년 계획이 변경되면서 남부의 네게브 사막까지 가게 된 것, 예루살렘 서쪽과 네게브 사막 너머 홍해 회랑의 에일라트 등은 194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화 되었기 때문이다. 6.1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한 이래로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텔아비브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서북부 지역과 서부 예루살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갈릴리의 경우는 이스라엘 건국 전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중심지나 실질적 영토 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중심지였던 텔아비브와도 거리가 멀었다. 물론 사마리아는 하스몬 왕조 때 유대인들이 잠깐 유다의 다른 주변 지역들과 함께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 사마리아에 대한 식민 지배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항했으며 유다의 사마리아 통치도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정복한 뒤 유다 지하의 피지배 지역들을 독립시킴으로써 짧게 끝났다. 유대인의 역사 기현 및 분열 왕국 시대까지 고대 이스라엘 구성민족인 히브리인은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남부에 살았으나 나중에 가나안 일대로 이주했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집트에 있기도 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존은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능력을 발휘해 고위직에 오른 요셉이 이후 친지들을 불러들인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이후 모세에 의해 이탈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성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추측 가능하다. 이들이 집단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가 지나치게 팽창하자 이집트 당국에서도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집단 이탈을 제시한 것이 이집트 왕족이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에서 찾은 인물인 모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단순 단군 수준의 위인이라면 모세의 위치는 가히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친 것쯤은 된다. 이들에게 최초로 집단적 주권의식을 주입시키고 자립의 길을 처음으로 이끈 인물이기 때문
이들은 모세의 지휘하에 이집트에서 이탈하여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지역을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이동 경로에 있는 토착 세력들과 경쟁을 펼치며 약 40년 정도 떠돌게 된다. 서사적인 과정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딸려있는 식솔들을 합하면 최소 약 300만 명에서 최대 약 500만 명이었다고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지휘하여 가나안 일대를 침략해 정복했고 기원전 10세기경엔 이키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히브리인만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오해하는데 팔레스타인은 고대부터 다민족 지역이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라 확실성이 부족하지만 히브리인 자체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이주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하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 등 원주민 7부족이 살았으며 전쟁을 통해 원주민을 복속시키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자리잡은 내용이 쓰여져 있다. 원래부터 히브리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도래 이전에 이미 선주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약을 보면 블레셋인과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영토 다툼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비유되어 나온다. 구약에는 여러 이민족들을 히브리인들이 절멸시키고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종의 신화이자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실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블레셋인, 암몬인, 모압인 등 여러 민족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다. 당시의 군장국가 체제에서 민족 개념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른 부족 개념이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나이 반도, 요르단 서부를 통치하는 개념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은 단순한 가나안 민족의 여러 부족 개념으로 봐야 한다. 한국 고대국가 시대의 부여, 고구려, 예맥, 신라, 백제, 가야 등의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혼재했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언어들은 북스셈어계에 속하는 언어로서 모두 다 천년관계에 있었다. 가나안 지역과 페니키아 지역은 서로 많은 지역을 문화적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 모압어는 서로 매우 가깝고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 가나안 어파의 하위 어군으로 상호 방언 관계를 이룬다. 자신이 유대인이기도 했던 블랙 아테나의 저자 마빈 버넬 교수는 히브리 민족의 주원 민족과의 관계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인과 페니키아인이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진지한 언어학자라면 두 언어를 가나안어의 방언으로 함께 취급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놀라웠다라고 블랙 아테나에서 이야기한다. 즉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는 알파벳 표기가 다를 뿐 한 쌍으로 묶인다는 것이다. 세르보 크루아티아의 관계를 연사해보면 된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지리적 교통 중심지이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수메르 문화,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으며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히타이트, 아시리아, 로마 이슬람 제국 및 유럽 십자군 등의 지배를 받았다.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혈연 관계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애초부터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역내외의 다양한 문화들이 오고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던 문화적 교통로이기도 했던 다민족 다문화 지역이었던 것이다. 솔로몬 사후 히브리 지역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분열하여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인 유다 왕국의 유대인으로 나눠졌고 결국 이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와 신바빌로니아에 패망하였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히브리어는 종교 의례에서나 쓰였다. 헬레니즘 제국, 로마 제국 시기 이후 헬레니즘 제국을 거치면서 로마에 의해
합병되어 서기기점 실제 연도는 역사상 오류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 예수를 채용할 때 예수에게 붙은 제목 역시 명목상 로마 제국에 대한 반체제 책동 반역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로마에 대해 독립을 요구하는 자주 세력과 로마에 협력하는 기득권층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려는 기득권층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 내에서 독립에 관하여 사회적 갈등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상대로 두 차례의 독립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1차 유대 로마 전쟁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살아남은 유대인 저항군은 마지막 보루였던 마사다 요새에서 저항하다 로마군의 총공세를 펼치자 함락 위기에 몰려 독립군 전원이 자결하였다. 이후 기원 후 135년에 유대인이 벌인 두 번째 대규모 반로마 전쟁인 바르코크바의 난을 진압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였다.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던 기원 후 2, 3세기에 이미 로마 시내 곳곳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게토가 존재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기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 또한 앞서 짚었듯이 신약 성경의 각 기록에 의하면 레반트, 레바논, 시리아, 갈라티아, 에페소스, 테살로니카 등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집단에게 전도를 하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참고로 초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새로운 한 분파로서 시작했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부터 시작했으며 특히 국제어였던 그리스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 집단이 지중해 권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